불 좀 꺼줄래? 램 좀 보게. 개인적으로 리제로 2기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짧게 나불거려 보았습니다. 백경토브로 스바루와 에밀리아는 크루시 진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램에게 고백받은 걸 에밀리아에게 자랑 겸 보고하죠. 그런데 램って誰のこと? 한편 먼저 출발했던 램과 크루시 앞에 대제주교가 등장했죠. 탐욕의 대제주교 레골루스와 폭식의 대제주교 라이. 그렇게 램은 2대1로 다골 맞고 램은 폭식에게 먹혀버립니다. 이때 폭식에게 당할 때 램이 스바루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하는 장면이 살짝 나옵니다. 로즈월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프레데리카가 등장하죠. 거기서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밀리아와 함께 성형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까 건네받은 목걸이가 빛이 나고 스바루가 벗기지만 에밀리아는 기절합니다. 알 수 없는 빛과 함께 스바루는 숲속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처음 류즈를 보게 되지만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따라잡으려 했지만 축지법을 쓰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폐허가 된 건물에 스바루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딘가 들려오는 목소리와 함께 스바루는 워프됩니다. 이때 아니요, EM 에키드나와 치타이, 스바루는 드나차, 즉 에키드나의 체액을 포상받습니다. 그리고 에키드나는 마녀의 무덤, 즉 성형이라는 걸 알려주고 자기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하지만 스바루는 너하고 말하는 것보다 밖에 에밀리아와 합류하고 싶다며 나갑니다. 가필에게 죽탱이 맞을 뻔했지만 프레데리카 이름을 얘기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맞이하러 나온 츤데레 람도 만나고 부상당한 로즈월과 성형 얘기도 하고 에밀리아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시련을 도전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지자 스바루가 달려가죠. 스바루가 깨어나 보니 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평소 히키코모리였던 자기를 변함없이 대해주는 엄마 아빠에게 버려지길 생각했지만 엄마 아빠는 스바루는 스바루일 뿐이라고 자신들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교복 입은 에키드나를 만납니다. 에키드나와 지금 스바루가 경험하고 있는 허구의 세계는 첫 번째 시련이었죠. 그래서 시련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묘소로 돌아옵니다. 스바루는 시련을 받아 피폐해진 에밀리아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람에게 성역의 해방을 모두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류즈와 가필의 중심으로 해방을 원하는 강권파, 해방을 원하지 않는 바깥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싶은 보수파, 그리고 프레데리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다음날 스바루는 로즈월 저택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고 스바루는 불길한 생각에 램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다시 사원되어 성역으로 돌아오고 스바루는 자기가 시련을 클리어했다고 얘기해주죠. 그래서 결계 상태를 물어봤지만 변함없다고 하자 이번엔 이틀은 빨리 람을 데리고 저택을 갑니다. 페트라에게 모두 무사한 걸 확인하고 안심하죠. 그리고 프레데리카에게 무슨 일을 꾸몄냐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며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엘자 누님이 찾아오고 곱창 파티를 해준다고 합니다. 스바루가 차마크를 사용해 탈출하고 람이 나머지 램과 베티를 냅두고 가려 했지만 프레데리카가 그 두 사람도 구해야 한다고 자기가 일단 시간을 끌겠다고 그리고 셋이 찾으러 갔지만 마수가 나타나 방해하고 이번에 람이 자기가 시간을 끌겠다며 나서죠. 방해 남은 페트라와 스바루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탈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마수의 재등장 그리고 스바루는 왜 자기를 구했냐고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하죠. 다시 리셋하려고 했지만 베티가 맞고 스바루는 보금서를 발견합니다. 스바루가 그 책에 적힌 대로 움직이냐고 자기를 구해준 것도 책에 있냐고 하죠. 그래서 베티는 자기가 보고 느낀 거 해왔던 것 전부 책에 있었답니다. 자기의 마음은 너 따위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스바루가 베티에게 다가가자 홈런을 쳐주죠. 이렇게 2기가 마무리됨. 역시나 엘자 누님이 등장, 스바루에게 칼침을 놓습니다.
다시 사안되어 성역으로 빠른 복귀 후 스바루는 차분하게 루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는 그에게 너무 차분해 보인다고, 에밀리아가 저 상태인데도 오히려 스바루가 위태로워 보인다고 해주죠. 이때 가필이 성역에 대한 볼일이 있다며 데려갑니다. 류주와 성역의 돌파에 관한 얘기 후에 자신이 에밀리아 대신 시련을 받겠다고 합니다. 덤으로 자기가 돌파했다고 하죠. 그걸 듣자 얌전히 찌그러져 있으라며 스바루를 가둬버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오토가 구해주러 왔습니다. 스바루가 왜 자기를 구해주냐고 의심하자 友人を助けようとするってのはそんなにおかしなことですかね。 오토는 친구를 구하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하죠. 그의 이름은 비도토. 스바루는 현세에서 히키코모리였기 때문에 친구라는 단어가 낯간지러웠죠. 감옥을 탈출 후 스바루를 결계 밖으로 탈출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스러운 협력자도 있다고 하죠. もっとも老いてもラムは可愛いけれどね。 결계 밖으로 나가는 은원 중에 화난 가필이 찾아와 바루스를 내놓으라 합니다. 오토와 스바루는 도망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결계 근처에 도착하죠. 이때 호랑이 기운이 넘쳐나는 가필이 쫓아왔습니다. 오토와 마을 사람들이 막지만 모기마냥 잡아버리고 마지막엔 파트라슈마저 케찹이 됩니다. 스바루는 결계 밖으로 나가지게 되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성역이었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루는 정처 없이 걷다가 하얀 토끼를 만나죠. 알고 보니 배고픈 대토. 앞에 놓여진 음식을 깔끔히 먹어 치웁니다. 결국 사안되어 자신을 책망하던 중 다시 한번 티타임에 초대됩니다. 招こう魔女の茶会に。 스바루는 자기 마음을 무너져 내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에키드나에게 티타임 밖에서도 너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라고 자신이 그러고 싶다고 합니다. はい。 스바루는 에키드나에게 자신이 대한 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자 에키드나는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죠. 그래서 俺はベテルギウス・ロマネ・コンティ 그렇게 자신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안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에키드나가 쓰담쓰담 해줍니다.